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포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략주를 체크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진행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 공략하고 싶었던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어떤 한 업종이 크게 또 하락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공략주 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야지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엔비디아가 혹시 여러분들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등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두산 이야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당 단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접근 못 하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파미셀입니다. 파미셀도 두산전자 비지하고 더불어 동박 CCL 관련된 거, 그 부분을 갖다 같이 개발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얘가 성장하면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엔비디아 하면 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상당히 또 앞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또 상승을 했다가 테마를 잘 탔어요. 그러다 최근에 또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또 모바일 콩그레스죠 지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된 또 제품을 또 CLC 제품으로 공개해서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또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아래쪽에 양봉 들어오게 되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 가속기라든지 5G 네트워크, 뭐 5G뿐만이겠습니까? 그 위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CCL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겁니다. 거기에 핵심 레진과 경화제를 갖다 생산하고 있는 파미셀도 여러분들이 봐주실 만하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두산이 좀 너무 주당 단가가 높아, 그렇다면 파미셀 정도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나요? 아니면 뭐 관심이 없으셨나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두산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주가의 움직임 모양이 아주 유사하게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를 갖다가 벤치마크 삼아서 매수냐 매도냐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가시면 아주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그 투자해 가는 과정에서 좀 종목의 다양성을 더 기획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체크해보면 2025년이 훨씬 더 높은 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성장이라고 하면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파비셀 같은 경우는 아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가 한 16,000원 12개월 포드로 글쎄요 이렇게 좀 체크해 놓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죠. 딱 중간 정도 수준 조금 윗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두산양 매출이 상당히 많겠죠. 두산은 뭐 하는 데다? 두산전자 비지 부분에서, 그죠? 동박 CCL 같은 경우, 엔비디아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점만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두산의 주가에 따라서 파미셀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파미셀이 좀 줄기세포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 매출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매출의 뭐 한 5%에서 10% 정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은 동사가 주가의 움직일 부분에 적자 기업이면 맞아요. 그 부분에서는, 바이오 쪽 부분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쪽 경화제 하고요, 레진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줄기세포 쪽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DS투자증권 자료 참조해 보면요, 올해 실적도 상당히 크게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죠. 자, 이런 가이던스 가지고 있는 건 파미셀뿐만이 아니에요. 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 포인트 잡고 갈 만한 종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뭐 AI 가속기,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환경,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절연성도 좋아야 되고 유전율도 뭐 낮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 이런 것도 적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에러가 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잘 해줄 수 있는 그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CL은 그래서 불이하고요. 레진이 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고광재, 유리섬유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두산하고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이 가능하다고요? 못하다고요? 예, 불가능합니다. 같은 대충 이야기 드려보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구리판이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다. 고강제가 들어가야 된다. 절연물하고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가이던스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체크해 보면 이런 내용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100% 이상, 영업이익은 한 7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갖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특히 OPM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 있죠. 생산력이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50%일 때나 100%일 때나 뭐 그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요. 제조업은 결과적으로는 그 가동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 분기별로 별로 비교드리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이 결국은 좌우할 거다. 이거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는 건 두산. 파미스를 투자할 때는 두산과 엔비디아를 갖다 벤치마크 하면서 어떻게 돼요? 벤치마크 하면서 파미세를 우리가 매수 포인트 체크해 가시면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조정이고요. 두산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빨간불 들어올 때, 그죠? 양봉 들어올 때 파미셀도 공략을 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몰캡이니까 아무래도 탄력성은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거나 평단 조절하기에도 뭐 큰 금액이 들이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그래서 두산도 하겠지만 파미셀도 같이 포트폴리오에서 넣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이렇게 최근에 보면 고점 153달러 찍고요. 그 다음에 쭉 조정을 받아서 지금 113달러 뭐 이렇게 내려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특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생각해 보시죠.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최근에 보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마운틴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주가의 모습대로다가 다른 것들도 따라오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선행지표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먼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게 두산이죠. 대부분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두산이나 파미셀 같은 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엔비디아 보고 투자해 주시는 것이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미셀부터 한번 볼까요? 파미셀도 똑같죠. 한 달 모습이. 우상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같이 이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왔다 거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산 하나가 정상 찍고 내려와서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와 한 9배로 생각하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전 자리 중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여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 요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미셀, 그죠? 동박 CC에 들어가는 경화제와 레진, 요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라왔다가 그대로 조정받았잖아요. 거의 엔비디아 모습하고 똑같죠. 당연히 납품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장성은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조정을 받을 땐 확실하게 받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양봉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런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다가 개파락하는 양봉은 양봉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그널상으로는 매수 시그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 양봉 자리가 중요하겠죠. 어딘지 모르겠으나요. 여기 어디쯤이면 제일 좋겠어요. 여기 어디. 이 정도 수준에까지 와주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제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 가셨나요? 자, 엔비디아하고 같이 주가의 움직임을 연동해서 가는 그 종목이 뭐다? 바로 파미셀과 두산이다. 좀 스몰 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충분히 또 공략해 볼 생각을 또 가져보실 수 있는 또 새로운 또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린 거고, 이번 조정에는, 왜 두산을 못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또 한 번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또 팁을 하나 또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건 주가가 한참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지금 반 정도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관심을 받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발열 문제, 그다음에 전력 소비 문제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유리기판이다라는 것들만큼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관련주가 SKC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YC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야 뭐 사주 들여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이제 쭉 보고 있다가 주중이 1단 하락, 2단 하락까지 충분히 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2단 하락 구간에서는 무조건 바이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공략을 해주는 게 맞다. 3단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쭉 빠져버린다. 완전히 세상에서 당분간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단 하락 구간에 거의 마무리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급등을 했죠. 당연히 차익물 나올 거고요. 2단 하락까지. 자, 여기 1번 자리고요. 여기가 2번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구간 어떻게 돼요? 매크로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현재 주가부터 이 아래 구간 어딘가에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양봉 시그널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잡아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또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C를 먼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SKC에서 매수세가 잡혀야지 다른 따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필옵틱스나 또 HB 테크놀로지나 YC캠에서도 매수세가 잡힐 거다라는 것들이죠.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이게 AS 또 스몰캡들이 더 빨간불이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매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것들 뒤에서 또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SKC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SKC는 매수 시그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렇게 중간에 섞여 끼는 약간 하락을 가미한, 그죠? 이런 양봉이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스킵을 한다. 여기서 매수하는 것은 양봉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번 양봉 자리다. 다음번 이 두 번째 양봉 터지는 자리에서 강하게 갭을 띄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실 땐 여기 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서도 기다려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SKC 보시고 여기 봐야 되는 거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거기서 양봉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요것도 조금 더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기술적으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종목들은 좀 스몰캡이다 보니까 이게 선형을 그릴 때 차익물 들어오고 1단, 2단 하락을 하진 않아요. 자, SKC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름 그래도 중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무게감 있게 1단, 2단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났었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고 공략을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HB 테크놀로지랑 YC캠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니까 거의 같이 움직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보이십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와서 눌리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눌리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진폭이 있는 것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YC캠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게 여기 부분이 자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적어도 원점 타격은 221 라인이잖아. 여기 조금 아래쪽에 들어오면 되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1단, 2단 하고 3단째는 지금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아시켄 같은 경우 거래할 때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테마로 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HB 테크놀로지를 먼저 이야기 드려보면 여기가 좀 상승 이동평균선 221 라인 윗단으로 올라오고 다시 221 하단으로 내려왔잖아요. 이 종목이 더 싸긴 싼 거예요. 주가의 모습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YC캠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안정성 있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양봉 들어오는 것들이 훨씬 더 뭐하다? 예, 그렇죠. 예.
이것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같은 주가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을 갖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게 더 싸? 둘 중에 그러면 저는 HP 테크놀로지가 더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죠. 실제로 그런가요?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주당 단가 워낙 이게 HP 테크놀로지가 낮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물량을 담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을 좀 크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SKC를 갖다 거의 비중을 갖다가 이 업종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7할을 가져간다 그러면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한 30%, 20%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도 벤치마크 삼는 거에서 하나 잡아두시고 나머지 것도 하나 잡아두시고 이렇게 가시는 쪽으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경 같은 경우는 조금 밸류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필옵틱스도 조금 높은 쪽이죠. 그런 필옵틱스보다 지금 가장 보면 지금 현재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주가의 위치상으로 보면 221 한참 아래쪽에 있는 HB 테크놀로지 쪽이 훨씬 더 공략하긴 쉬운 자리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SKC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시고 SKC는 분명히 조만간에 곧 제가 볼 땐 자리가 잡힐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적으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곧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미국 필라델피아 필반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은 하락을 하겠지만 가장 또 탄력적으로 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미국의 빅테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정은 곧 우리한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국내 관련주.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랫동안 처음에 소개를 안 하다 말씀드린 종목이 뭐라고요? 파미셀이었습니다. 파미셀 부분은 우리가 두산하고 같이 본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움직일 때 같이 매수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아직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다. 자, 양봉 체크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된 게 또 하나가 뭐다? 바로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열, 그다음 저전력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유리기판이다. 거기에 또 SKC가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어서 충분히 또 좋은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를 잡을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으로 조금 연다 하더라도 양봉 보고 밑에서 계속 양봉으로 지금 정도 구간은 전체 총 구간에서 7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단기적으로. 그럼 나머지 30% 정도만 하방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서 양봉 보시면서 분할 매수 좀 잡아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HB 테크놀로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YC캠은 221종에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움직임은 같이 갈 거다라는 것들은 명확하고요.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한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